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중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정현우라고 합니다. 중국이 이번에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을 똑똑히 보여주었는데요. 그럼 이런 중국이 하나의 뜻으로 한 당으로 인해서 이제 통솔력으로 이제 다스릴 수 있었다고 이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실 통솔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 안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나 뭐 통솔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다 통솔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내에 또 파벌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파벌은 뭐 중심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선 청년당, 태자당, 상하이방입니다. 청년당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사당 같은 곳인데요. 그 국회의사당 같은 곳에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있는 그런 국회의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자당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이 퇴자당은 돈이 많고 이제 정치인의 아들이 되면은 이제 퇴자당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방은 진짜 돈만 많은 그런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상하이방이 한때 덩샤오핑 때 정치를 하면서 많은 영향을 끼쳐서 한때 뜬 적이 있었지만 이제 계속 줄어드는 중이고 태자당은 이제 지금 현 주석인 시진핑이 이 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상하이방을 제외하고 나면 청년당하고 태자당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이서 계속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진핑이 50년 이제 2050 뭐 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정치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태자당의 승리로 약간 끝나지 않을까? 나중에 시진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태자당이 아직까지는 권력을 많이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 시끄러운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에 중국이 미친 영향은 아주 큽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역 전쟁이 있고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계적인 기업 순위 10위에서 텐센트랑 알리바바가 빠지지 않는 것도 지금 중국의 영향력으로 할 수 있는데요. 무역 전쟁을 우선 예를 들자면은 무역 전쟁은 미국이랑 하면서 자신의 힘을 보여줬고 세계적인 기업 텐센트랑 알리바바는 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중국은 아마 2025년 이후 우리나라는 뭐 당의 기본으로 미국까지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나라랑 이제 중국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고민하시는데 이 둘 중에서 어디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신다면 저는 만약에 영어나 중국어 둘 중 하나만 되시면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업 중에 잘 되고 있는 게 삼성이죠. 네, 삼성. 이제 반도체 기업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운드리 이런 파운드리 그리고 두 번째 펩리스. 펩리스는 이제 공장 놓고 설계만 담당하는 그러니까 마케팅과 기획을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파운드리는 그냥 노가다. 아, 네, 순 우리 많이 씁시다. 아, 죄송합니다. 이제 열심히 일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는 거 IDM이라고 하는데 IDM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회사는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펠리스에서는 애플, 뭐 파운드리, 공자만 있는 회사 우리나라 삼성입니다. 펠리스가 나중에 미래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파운드리는 아마도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IDM을 하기는 한다고 했지만 이걸 포기하고 다시 파운드리로 돌아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의 미래는 저도 봐야겠지만 아마 예전만큼은 그렇게 성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을 하시려면 중국에 가셔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보신 분들 다 고맙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